클리브랜드 가디언스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5천만 달러 이상의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가디언스의 남기를 선택한 그야말로 가디언스의 수호신이자 가디언스의 영웅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선수죠. 이 시대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낭만이 있는 진정한 스포츠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낭만과 더불어 그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바로 선수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야구 실력이죠. 낭만과 실력, 그리고 명예와 열정, 남자라면 반할 수밖에 없는 모든 근본을 갖춘 선수, 클리브랜드의 수호신 호세 라미레즈 이야기입니다. 2022년 호세 라미레즈는 7년 1억 4,100만 달러에 달하는 연장 계약을 맺게 됩니다. 구단이 그리 크지 않은 가디언스이기에 당연히 이 계약은 클리브랜드 구단 역대 최고 금액이 갱신된 금액이었습니다. 단순 금액적인 부분만 본다면 분명 큰 금액이었고 구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초특급 빅딜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라미레즈의 시장 가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오프시즌 기간 동안 코리 시건은 텍사스와 3억 2,5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고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콜로라도와 1억 8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호세 라미레즈가 보여준 기록과 MLB에서의 그의 위치와 실력을 봤을 때 그에게 매겨지는 시장 가치는 최소 2억 달러였습니다. 수준급의 3루 수비, 매년 20 이상은 해줄 수 있는 호타 준교, 커리어 평균 대략 2할 8푼에 달하는 준수한 타율, 그리고 매년 0.900의 OPS에 근접할 수 있는 선수, 또한 훌륭한 워크애식과 뛰어난 리더십, 이게 그가 MLB에서 평가받는 요소이며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시장 가치를 스스로 받지 않습니다. 저는 딸에게 단 하나의 유니폼만을 입히고 싶어요. 2억 달러를 받고 다른 팀에서 뛰는 것보다 5천만 달러를 덜 받더라도 클리브랜드에서 뛰는 게 더 행복합니다. 클리브랜드와의 함께하는 성공, 그리고 이곳에서의 영구 결번,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클리브랜드 팬, 아니 모든 스포츠를 불문하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뽕이 차오를 만한 멘트를 날리며 그는 클리브랜드와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왔던 것처럼 앞으로 정말 별일이 없다면 그의 프로 생활은 그곳에서 끝나게 되겠죠. 그가 이토록 이곳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에게 클리브랜드는 제2의 고향이자 그의 진짜 야구가 시작되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도미니카 발리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호세 라미레즈는 여느 중남미 국가의 야구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유복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평범한 농부의 집안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야구를 하며 지냈던 호세는 주변 어떤 친구들 또는 형들보다 야구를 잘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독 작은 키였지만 그는 항상 3살에서 4살 형들하고 야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재능은 이미 그 빛을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도미니카의 소년들에게 있어 야구란 그냥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미국의 많은 개토 지역의 흑인 소년들에게 미식축구와 농구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이듯 도미니카 국민들에게 야구는 꿈과 희망입니다. 호세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세의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호세를 밀어줬으며 그가 야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족의 희생과 호세 라미레즈의 재능,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끈기는 결국 그를 미국으로까지 이끌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그의 또 다른 고향 클리브랜드였던 것이죠. 호세는 2009년 국제 FA를 통해 인디언스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17세의 나이로 도미니카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건 진짜 야구의 인생의 시작이자 제2의 인생이 시작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호세는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쌓아갑니다. 뛰어난 야구 센스와 빠른 발, 그리고 훌륭한 컨택 능력은 그를 계속해서 상위 리그로의 진입을 허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그는 바야흐로 빅리그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0살이었으며 미국으로 건너온 지 4년 만의 일이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자리를 잡고 완벽히 팀의 중심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3년 15경기, 2014년 68경기, 2015년 97경기 서서히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선수였습니다. 빠른 다리와 특유의 민첩함으로 내야 외야 할 것 없이 많은 포지션을 소화해주고 동시에 어디다 두든 좋은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백업 자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아주 착실히 수행하면서도 계속해서 타격적인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발전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찬스가 찾아왔죠. 2016년 스프링 캠프에서의 좋은 활약과 그의 주전 좌익수 마이클 브랜틀리의 부상으로 호세 라미레즈는 주전 좌익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3루 수비도 소화하며 말이죠. 그렇게 3루와 좌익을 오가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스프링 캠프에서 보여줬던 타격에서의 가능성을 시즌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죠. 결국 라미레즈는 시즌 말미엔 포지션까지 3루로 완전히 고정되며 자신의 입지를 아주 단단히 고정하게 됩니다. 2016 시즌 라미레즈의 기록은 152게임, 11홈런, 22도루, 3할 1푼 1리의 타율, WRC 플러스 119, WAR 5.1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인디언스는 정말 긴 시간인 68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68년의 염원은 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컵스의 108년 만의 우승 도전에 가로막혀 마지막 한 발을 내딛지 못하게 됐지만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호세 라미레즈는 클리브랜드의 전설이 될 첫발이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2016년의 활약을 토대로 2024년까지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며 팀의 중심이 되었고, 현재엔 명실상부 클리브랜드의 아이콘이자 대표 타자로 팀의 가장 단단한 고리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 대단한 건 그의 스타일 변모를 반드시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앞서 2016년의 타율과 홈런 개수를 보셨다시피 그는 전형적인 컨택형 타자였습니다. 좋은 선구안과 뛰어난 배트 컨트롤로 삼진을 잘 당하지 않으며 공을 잘 맞춰내는 유형의 선수였죠. 그런데 주전 3루수를 맡아야 하는 선수가 고작 그런 가치로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서일까요? 그는 바로 스타일의 변모를 꾀합니다. 그리고 그걸 2년 3년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연도에 해내버리죠. 2017년 11개의 홈런은 29개의 홈런이 되었고, 0.462의 장타율은 0.582의 장타율이 되었고, 119의 WRC 플러스는 146이 됩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을 만들어내죠. 이 활약은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듬해 2018년엔 39홈런 34도루로 30-30 클럽에 가입하고 WRC 플러스 147, WAR 7.6을 기록하면서 직전년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바로 갱신해버립니다. 이후에도 그는 호타 준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20시즌의 단축 시즌을 제외하곤 매년 달성합니다. 사실 30-30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대부분 그에 근접하는 수치를 찍어내면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자신의 장점을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해 또 하나의 강점으로 추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의 장점은 커리어 초반부터 지금까지 아주 확실하죠. 선구안과 컨택 능력입니다. 라미레즈의 커리어 삼진율은 11.9%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상 리그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헛스윙률 역시 매년 리그 상위급에 속할 정도로 헛스윙을 거의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에 반해 볼넷 비율이 커리어 평균 10%로 다소 낮은데, 이는 컨택형 타자들이 주된 특징으로 잘 갖다 맞추다 보니 자신의 존을 좀 넓게 설정하고 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미레즈는 자신의 이런 부분을 잘 살리면서 자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홈런 생산성과 장타 생산성을 단번에 폭발시킵니다. 어떻게? 스윙 궤적의 변모를 꾀하며 말이죠. 라미레즈는 당시 MLB의 타격 트렌드를 관통했던 어퍼 스윙의 배트 궤적을 아주 그냥 제대로 수용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짧았던 스윙 모션은 보다 커졌고, 다소 얕았던 배트 깊이는 깊은 호선을 그리게 됩니다. 동시에 타격 어프로치 역시 홈런 타자에 맞게 적극적으로 앞에서 타이밍을 만들어냈고요. 물론 이런 시도가 있다 보니 당연히 타율은 3할에서 2할 7푼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홈런 개수가 거의 3배는 늘어났고, 그의 몸을 생각하면 다소 어울리지 않지만 실제로 상당히 빠른 발과도 잘 어울리는 장타 생산을 아주 잘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푼의 타율을 내주고 정말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등가 교환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죠. 참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단숨에 겨울에 준비한 것만으로 MLB에서 실현한다? 대부분의 선수가 비웃을 만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의 뛰어난 협응 능력과 컨택 능력은 그것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호세 라미레즈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겠죠. 아메리칸 동부리그의 클리브랜드 가디언스가 AL 전체 2위를 마크하며 뜨거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팀의 에이스인 셰인 비버의 시즌 아웃으로 시작부터 불안함으로 시즌을 맞이하게 됐지만, 테너 바이비, 트리스탄 맥켄지, 삼성에서 뛰었던 라이벌리 등이 비버의 공백을 아주 훌륭히 메꿔주고 있으며, 현존 MLB 최고의 수호신 임마누엘 클라세가 승리를 끝까지 견인해가며 팀을 계속해서 상승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타선에서는 스티븐 콴이 미친 활약상을 펼쳐주고 있고, 조시 넬러, 데이비드 프라이 등의 선수들도 팀 파워에 큰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팀의 중심이자 근간이 된 호세 라미레즈라는 선수가 만들어오는 좋은 터전 안에서요. 물론 라미레즈 본인도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MLB 전체 타점 1위를 기록하는 등의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죠. 호세 라미레즈는 2016년에 흘렸던 눈물을 매듭짓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올해 클리브랜드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설사 그곳으로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클리브랜드의 도전은 꽤나 매서워 보이죠. 2016년 마지막 월드시리즈 멤버에서 막내였던 그가 이젠 어느새 팀의 기둥이자 가디언스가 된 그는 과연 기나긴 우승이라는 목마름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요? 낭만이 가득한 가디언스 호세 라미레즈와 클리브랜드의 2024 시즌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과연 호세 라미레즈와 클리브랜드는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그들의 스토리를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